안녕하십니까. 권영사는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3부작까지 자영업 전망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부 영상은 자영업의 환경, 2부는 자영업의 문제점, 3부는 자영업 회생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영업 환경에 대해서 권영상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사고시대로 접어들게 하였고,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년 2024년 경기 전망을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는 폐업 도미노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망을 하게 되는지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혹은 자영업 전망을 하기 위해 9개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자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요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자영업 빚입니다. 2018년 1분기 572.3조 원이었던 것이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1분기에는 700조 원을 넘었고 2022년 3분기에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분기에 1043조 원을 넘기며 지난 5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입니다. 올 2분기 기준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 쓴 자영업 채무자가 310만 명이 넘습니다. 이중 다중채무자가 58%인 180만 명을 넘어섰으며 자영업 부채가 744조 원으로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빚이 4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10명 가운데 6명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차주라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연체율을 들여다보면 올 1분기에 비해 2분기 연체액도 역대 최대인 7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체율은 1분기보다 0.5% 높아진 1.15%로 2014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91%로 석 달 사이에서 0.3.7%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은 5대 은행의 연체율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회생, 파산 등 도산 건수는 13만 7천 건을 훌쩍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 빚 하나만 보고도 내년 2024년 자영업 전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가계부채입니다. 이는 고객 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 및 소비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소비력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실제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 7월 기준으로 1068조 1000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1월 820조 8천억 원 대비 무려 4.2% 증가한 34조 7천억 원입니다. 문제는 가계부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 1분기 금융권 전체에서 0.83%로 2022년 4분기 0.56%보다 0.27%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0.8%를 넘은 것은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은행권의 연체율이 2019년 1분기 0.29%에서 2022년 1분기 0.17%로 크게 낮아졌다가 올 1분기 0.31%로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사고시대에 접어들어 자영업자들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가까이 힘들고 어렵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더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유가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2008년 4월부터 운영진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서는 유가 추이를 보여주는데 2023년 11월 8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1715원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11월은 전국 평균 1320원,
2021년 12월 1646원, 2022년 6월 2084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023년 3월에는 1592원으로 뚝 떨어졌다가 2023년 10월 1776원으로 1년 가까이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그나마 이 정도이지만 올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기간이 끝나면 휘발유 25%, 경유 37% 인상, 즉 원상 회복되면 휘발유 1리터당 2220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든 제품의 재료 가격이 올라 자영업자들의 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품 가격을 올리는 압박이 될 것이며 매출 하락 혹은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추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환율입니다. 2023년 11월 8일 기준 달러당 1310.5원으로 지난 1년 동안 평균 환율이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2018년 11월 16일 달러당 1120원,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1월 3일 1166원, 2021년 1월 1일 1085원, 2022년 1월 7일 1197원, 2022년 10월 21일 1429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올라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재료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원가 비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제품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얇아진 고객들의 주문이 사정으로 인해 판매가 줄어들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5.5%, 한국의 기준금리 3.5%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당분간 인하될 가능성이 희박함에 따라 가계대출과 자영업대출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인상되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와 자영업부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은 항상 열려있는 상태라 조만간 인상될 공산이 높습니다. 이는 또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고객들에게는 소비 위축을 유발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자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인은 물가입니다. 지난 10월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8% 상승했고 가정의 식단이 오르는 농축산물 물가는 무려 7.3%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나라 물가 전망치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8개 주요 투자은행의 지난달 10월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2024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2.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 2.2% 전망치보다 상승한 결과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려질 거란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바구니 물가 오름폭은 급등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품목 458개 중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주로 사는 품목 55개만 추려 작성하는 신성식품지수는 1년 전에 견조 12.1%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 물가는 지난 7월 1.3%, 8월 5.6%, 9월 6.4%, 10월 12.1%로 오름폭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농축산물 물가와 신선식품 지수의 오름폭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는 위축되고 자영업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요인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시티 골드만삭스, JP모건, HABC, 노무라, UPS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 저성장에 그칠 것이란 투자은행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한국 경제가 한 해 마이너스 성장이나 0%의 성장률을 기록한 적은 있지만 2년 연속 1%의 저성장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국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코리의 가장 뚜렷한 징후는 추세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에도 연평균 7%가 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4%, 2010년대 3%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엔 2% 성장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0%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9번째 요인은 상가 공실률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의하면 집합상가 공실률이 김천 혁신도시 45.7%, 광주 전남 혁신도시 39.2%, 대구 혁신도시 38.1% 등 혁신도시가 심각한 상황을 보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명동 21.5%, 수유 20%, 도산대로 19.3% 순이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명동 43.5%, 노년역 18.2%, 시청 17.5% 순이며 집합상가 공실률은 영동포역 23.1%, 청량리 21.5%, 신촌이대 18.4%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권 현장에서는 빌딩 푸어와 스토어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 점포와 빈 건물이 늘어나면서 공실 기간이 길어져 건물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여전히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월세 및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요인으로 인해 내년 자영업 시장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상권은 무너지고 자영업은 공멸할 공산이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자영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